초등시기, 특히 큰아이를 키우는 초등맘이라면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옆집 아이는 이렇게 한대요, 땡땡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대요 라는 주변의 사례들을 따라 아이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죠. 그 순간에는 필요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중등이 되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면서 그때 그 공부는 왜 시켰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중등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한결같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쓸데없었던 시간 낭비는 바로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주단쌤입니다. 정말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개념학습과 문제풀이 그리고 오답관리까지 일련의 수학학습 과정을 정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은 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중등 고학년 이후가 되겠죠. 사실 초등아이들이 여러 문제집, 그것도 쉬운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건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의 책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학기에 문제집이 3-4권 정도 있다면 그중 딱 한 권만 추리고 나머지는 잠시 치워두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새 학기 새 문제집을 보면 처음에는 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기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단원만 시커했던 문제집, 수학의 정석은 누구나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정말 제대로 문제집 한 권을 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학기에 문제집을 5권 이상 푼다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문제들을 우리 아이가 과연 100% 소화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풀지 못한 문제들은 별표 치고 답지 보면서 잠깐 외워서 푸는 신용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대충 푼 또는 풀지 못한 문제집이 쌓여가고 여러 문제집 속에서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앞부분만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 놀랍게도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중고등 이후에 최상위권 아이들조차도 빠지는 가장 큰 시간 낭비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일까요? 우선 학교든 학원이든 무조건 수업을 들었다면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과정을 슬쩍 넘어가고 바로 과제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곤 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움 노트를 작성한다거나 백지 테스트처럼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배운 것을 혼자 힘으로 써내거나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수업 교재를 뒤적이며 찾아내서라도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해요. 과제나 문제집 풀이는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틀린 문제나 맞았더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는 다시 여러 번 반복하여 풀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문제집마다 자주 등장하는 유형 문제들은 문제풀이를 반복할수록 암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저절로 암기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문제 푸는 요령만 암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그 요령을 기억하고 있다면 풀이 3초 컷이겠지만 그 요령을 잊어버렸거나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지만 응용된 문제나 심화 문제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수의 현명한 학부모님들만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가 유형을 암기했는지 제대로 알고 풀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오답 봉투의 응용 버전인 확인 봉투입니다. 오답 봉투는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용도고요. 확인 봉투는 아는 문제지만 유형 문제들을 섞어놓고 푸는 용도라서 목적은 다르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중요 유형 문제를 제가 여러 번 추천한 모바일 프린터로 찍어서 출력한 후에 봉투에 넣고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문제를 뽑아 풀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유형 문제나 자주 틀리는 것은 따로 출력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답 봉투와의 다른 점은 단순히 문제를 다시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풀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떤 단원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거나 쓰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답 봉투랑 완전히 다른 핵심 포인트예요. 유형이 나열된 문제집에서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문제 자체의 개념과 풀이 방향성을 고민해 보는 데 의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집 한 권을 배운 내용 복습, 문제풀이, 확인 봉투, 오답 봉투까지 완벽하게 학습하고 나면 이 한 권을 푼 것으로 10권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해 볼 만한 수준 높은 문제집 한 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사실 그냥 문제집 권수 늘려서 풀어냈다로 끝내는 건 의도치 않게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량 과다로 인해 수학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학을 제대로 필요한 것만 공부하게 하면 공부량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중고등 때 학원 없이도 독학으로 충분히 제대로 된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권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알려드릴 수학 공부법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 수학 진짜 잘하는 법을 알려줄게요에 나와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에게 실제 적용해보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실시간 무료 온라인 수업 교집합 엄마대학 7기도 3월 24일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대학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알짜 내용들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엄마대학에 대한 정보는 요 위에 영상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여기 나와 있는 해시태그들로 검색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영상 중간에 소개한 모바일 프린터 네모닉 AI 무료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